수업해 보시죠. 네, 책 펴보세요. 이동은 좀 이따 배우고 우리 그 원의 방정식에서 과제에 나갔던 것들 몇 개만 풀이하면서 원방을 다루는 연습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가 33페이지 쪽 붙죠? 아닌가? 잠시만요. 네, 34페이지에 질문 있네요. 저번에 그 태용이가 못 들었을 텐데 우리가 원을 배울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원 관련된 이제 도형적 해석 문제, 그죠? 도형적 해석 문제가 나올 것이다. 아무래도 원이 도형이니까 원의 도형적 해석 문제. 원에 관련된 도형적 해석 문제는 유치원아 어떻게 풀기로 했지? 첫 번째 도형적인 문제가 그쵸? 주어지면 어떻게 해라? 세 글자 피기점 피고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라? 두 가지만 잘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유치원아? 네. 어떻게 해라? 범준은 어떻게 해라? 이어라. 그렇지. 이어라. 유치원아. 적어라. 그렇죠. 두 번 적어라. 이것만 잘해도 답은 다 나온다. 이렇게 얘기했죠. 알겠죠? 이어라. 어디를 이어라? 중요한 점들을 다 이어라. 원의 제일 중요한 점 뭐였어? 중심. 그렇죠. 중심. 또 접점이 진짜 중요해. 접점. 수직이니까. 문제 뭐 주어진 점 이러다 이해 주어진 점 이해해야 되겠죠? 그다음 수선. 그러니까 원과 보통은 직선이 나오면 중심에 수선을 넣어야죠. 알겠죠? 그럼 뭔가 또 있으니까 적어라. 구할 수 있는 길이를 다 적어라. 구할 수 있는 길이를 싹 써라 그랬죠.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길이는 좌표 평면이니까 두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면 거리를 구할 수 있죠. 점과 직선이 나와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의 수직거리를 구할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직각 삼각형이 나오면 미스터 P를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이용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삼각비 같은 거 쓸 수 있죠. 30도, 45도, 60도 이런 것들이 B를 이용해서 그렇죠? 길이 구할 수 있고요. 좀 어려운 파트가 닮음을 요구할 수 있다. 닮음은 또 우리가 1학기 과정에서 배우긴 했는데 알겠죠? 닮음을 잘 이용해서 길이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원 관련된 도형적 문제가 나오면 주어진 문제를 잘 그려놓고 알겠죠? 이어라 적어라 잘해라. 알겠죠? 그러면 아마 원하는 게 구해질 거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자, 범준이가 숙제 좀 해왔으니까 범준이 첫 번째 질문이 239번인가요? 가보겠습니다. 239번 보시죠. 239번입니다. 자, 원이 나와 있고요. 유치원아 2, 3부 봐봐. 원의 중심 좌표가 얼마니? 마이너스 2,1 반지름은요? 2인 원이 있습니다. 자, 원을 줬어요. 아직은 풀이가 아니죠? 준비죠, 준비. 자, 중심 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다. 자, 문제 뭐라 했냐면 직선의 두 교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수도 직선과 교점이 두 개인가 봅니다. 그렇죠? 보기 편하게 그리세요. 여기 뭐 있다 쳐? 여기 직선 나와 있어. 3x 마이너스 4y 플러스 5는 이런 게 있나 봅니다. 알겠죠? 자, 요거 지금 문제 풀이하는 게 아니죠. 문제에서 준 상황을 이제 그린 거 뿐인 거니까 알겠죠? 문제 뭐라 했냐면 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해라 라고 나왔습니다. 그쵸? 야, 생각해봐. 자, 요거와 별개로 야, 두 점이 있어요. A, B가 칠게요. 도형정세 필요한 거니까 얘가 뭘 요구하는지를 파악해야 될 거 아니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넓이가 최소인 원을 구하래. 그럼 넓이가 최소인 건 반지름이 크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작다는 거야. 그러면 야, 요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반지름이 제일 짧은 거 한번 구해봐봐 이 말이야. 뭐 어떻게 되겠어? 야, 두 점을 지나는 원은 요만큼거든?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거. 뭐지 않습니까? 원점이 점을 찍어놓고 그러면 어그러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아니 뭐 이런 이렇게 것도 있어. 이렇게 많이 짜증나네. 아무튼 그런 원이 있는데 야, 어떻게 그래야지 반지를 제일 잘 것 같아? 그러니까 범죄 내가 풀 때 이렇게 해봤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죠? 그걸 여기다 하지 말고 결국 얘는 어쨌든 두 점을 주고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서 도대체 반지름이 최소라는 게 무슨 얘기야? 라는 걸 찾아내야지. 그래가면서 그렇죠? 뭘 것 같아? 반지를 최소하려면 그렇죠. 얘를 지름으로 하면 됩니다. 얘를 지금 나머지는 현이잖아. 현. 그렇죠? 현이 지름보다 짧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면 얘가 원이 이걸 현으로 가지면 지름이 훨씬 길 거기 때문에 그렇죠? 반지름이 작으려면 얘가 지름이면 돼. 얘가 지름이 이렇게 원을 지나는 원이 있을 거 아니야. 그렇죠?
요게 반쯤 최소입니다. 왜? 얘가 조금이라도 밑에 내려가는 순간 얘가 현이 될 거기 때문에 현보다 긴 게 지름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두 점을 지나는 원 중에 그 반지름의 길이가 가장 짧으려면 이게 되겠습니까? 오케이? 걔가 지름이면 되겠네요. 자, 우리가 뭘 파악한 거야? 쌤. 결국 이 선이 지름이 되는 그런 원에 대한 넓이를 구하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면 요 길이만 구하면 되네요. 요 길이가 구하면 지름일 거니까 반땡하면 반지름일 것이고 넓이 구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결국 결론은 요 길이 구해라 이 말이네. 그죠? 요건 우리가 많이 경험해본 문제입니다. 알겠죠? 요게 도형 문제니까 요것만 잘하지 알겠습니까? 자, 이읍시다. 중요한 점이 있죠. 수선이어야죠. 수직 2등분 하겠죠. 이렇게. 교점이어야죠. 반지름. 알겠습니까? 여기도 이어도 되지만 필수는 아니다. 아무렇게 얘기했죠. 그죠? 길이를 적을게요. 자, 구할 수 있는 길이 여기 길이 알고 있죠. 2입니다. 그죠? 구할 수 있는 길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구할 수 있죠. 바로 구할게요. 중심좌표가 얘고요. 직선이 얘입니다. 거리 구할게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점 25분의 절대값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0 더하기 5 이거 구하는 거 아시죠? 정리하면 5분의 얼마 이거 16 빼기 5하면 11 절대값이 5분의 11 됐어요? 여기 길이가 5분의 11입니다. 씨 너무 더러운데 마이너스 2,1 3x 마이너스 4y 더하기 마이너스 2,1 잘못했구나. 미안합니다 여러분. 마이너스 1이니까 4네요 4 그죠? 그러면 다시 합시다. 숫자부터 적어보자. 5분의 5네요 1이네. 됐어요? 여기 1입니다. 여기 1 그죠? 그러면은 4 마이너스 1 하면 3이죠? 루트 3이겠네. 그죠? 지름은 2 루트 3. 결국 얘가 말하는 원은 반지름이 루트 3의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정답은 38이다.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도형적인 해석을 해줘야 문제 포인트가 잡히기 때문에 알겠죠? 그렇게 진행해야 된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만 참아보세요. 에어컨 늦게 들어가지고. 자, 넘어가시죠. 그 다음에 또 범준 질문. 범준 질문을 일단은 정보 한번 합시다. 248? 248 아시죠? 248입니다. 248 볼게요. 248입니다. 자, 패턴은 같아요. 알겠죠? 우리가 이제 그 원과 관련된 상황이 주어지면 이어라 적어라 잘해라. 이게 이제 기본 패턴인 건데. 자, 248을 보니까 점이 하나 나와요. 점 P, A, 1. 요건 뭐 적어놓고. 원을 보니까 나한테 정리하라는 문제네. 그쵸? 정리 빨리 합시다. x제곱 더하기 4x 한 칸 비워두고 y제곱 마이너스 2y 상수항은 넘겨버리자. 31입니다. 여기는 4가 필요하고 여기는 1이 필요하겠네요. 총 5를 더했다. 그죠? x 플러스 2의 제곱 요거는 뭐 가볍게 빨리 해줘야 되겠죠?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36이다. 반대 6이네. 그쵸? 원이 있고요. 원이 하나 있고 여기다 보니까 원이 하나 있고 중심좌표가 마이너스 2,1이고요. 반지름이 6인 원이고 이거면 충분하죠. 그쵸? 자, 문제는 뭐냐면 점 P에서 원의 근 접선의 길이가 8이다라는 무슨 말이냐. 봐봐. P에서 접선을 그으면 이렇게도 그을 수 있고 이렇게도 그을 수 있어요. 알겠죠? 둘 다 길이 같은 거기 때문에 하나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접선을 딱 그었을 때 요점 요까지 거리가 얘가 뭐라 했냐면 8이다라고 한 거야. 되겠어요? 그때 A 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자, 지금 쌤이 그린 요만큼은요. 그 문제 제시된 그림을 그려만 놓은 거고요. 풀이를 진행하겠습니다. 풀이는 제죠. 알겠죠? 풀이 진행하면 중요한 점 접점이네요. 이어라 수직이죠. 이어라 주어진 점 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네. 그쵸? 구할 수 있는 길이 구하겠습니다. 여기 얼마야? 6이네요. 그죠? 피타고라스를 때리면 여기 얼마야? 이거 3대 4대 5 아닙니까? 10이겠네 10. 이랬어요? 뭐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10이다라는 걸 밝힌 거죠. 이랬습니까?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면요. 중심좌표는 뭐 쌤이 C라 할까? PC의 길이 구하면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플러스 Y좌표 뭐야? Y좌표 똑같네? 잠깐만 다시 할래요? Y좌표가 똑같으면 굳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쓸 필요 없죠. X좌표 차가 답입니다. 알겠죠? X좌표 차라는 건 얘 빼기 얘 한 게 답인데 A 플러스 2가 답인데 여러분 절대값 써야 됩니다. 누가 큰지 모르니까. 알겠죠? 얘가 10이었다. 그래서 A 값이 아마 2개 나오겠죠. 문제에서는 양수를 구하려니까. 이제 양수를 구하는 8인가 보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주어진 환경 잘 그려놓고 이어라 적어라 잘하기 뭐 이런 문제 알겠죠? 잘 되겠어? 문제 알겠어? 251번도 가볼게요. 이런 라인 문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이제 251번 같은 문제입니다. 자, 가볼게요. 자, 251번입니다. 문제 보시죠.
자, 얘들 일단 원을 보자마자 정리부터 해야 되겠죠? 정리부터 합시다. x제곱부터 x제곱 마이너스 6x 그리고 y제곱 마이너스 2y 8 넘기자. 마이너스 요게 준비야죠. 여기에 9 더하고 1 더해야 되겠고 총 10을 더해야 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y 요건 이제 익숙해 적겠죠? 는 2다. 원은 그렇죠. 원이 있어요. 이렇게. 중심좌표가 3,1이고 반지름 루트 2.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근데 뭐라 했냐면, 자, 여기 위에 점 P와 0,1과 4,5에 대해서 삼각형 PAB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래. 아, 0,1과 4,5. 아, 이거는 봐봐. 이게 얘가 말한 점이 여기 안에 있냐 밖에 있냐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 달라지니까. 알겠죠? 물론 이제 그 풀이를 진행하면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0,1과 만약에 0,1과 4,1 아무 데나 밖에다 찍어놓고 풀었으면 답은 나와야 알겠죠? 근데 만약에 선생님 여기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럼 자세히 그려. 그걸 알고 싶으면 알겠죠? 자, 자세히 그린다는 거 봐봐. 얘가 3,1이니까 아마도 좀 자세히 그리면요 요만큼 거리가 루트 2니까 x축이 이렇게 있었을 거야. 뚫고 지나갔겠죠. 여기까지 거리는 1이니까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쌤처럼 그리는 게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다시 좌표 평면을 그린 다음에 정확히 좀 위치를 찍고 그리면 좀 잘 보이겠죠. 그리고 3이면 좀 멀리 있을 거예요. 이렇게. 반지름 루트 2니까 이렇게까지 멀지 않겠구나. 대충 한 이 정도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3,1인 거죠. 이렇게. 이해겠습니까? 뭐 원은 이렇게 있을 것 같고요. 얘가 말한 점은 0,1 여기는 여기 0,1 여기 A가 0,1. 혹시 좀 자세한 그래프가 궁금한 친구는 이렇게 보라고 내가 보여준 거야. 3이면 4가 이쯤 있을 거고 5가 아마 여기 위에 있겠죠. 아마 B가 여기 있겠죠. 어쨌든 밖에 있는 두 점입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A, B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뭐라 했냐면 여기 위에 점들 중에서 점 P를 잡았을 때 이 PAB 넓이의 뭘 구해라? 넓이의 최대값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상황이 됐습니까? 문제의 상황이 이해가 돼야 풀이가 되겠죠. 됐습니까? 진행해볼게 봐봐. 자, 지금 AB라는 점은 고정이죠. 얘는 길이가 안 바뀝니다. 알겠습니까? 요거를 밑변으로 하세요. 그러면. 알겠죠? 밑변 볼게요. 루트 X좌표 차의 제곱 16 더하기 Y좌표 차의 제곱 16이니까 루트 32 4루트입니다. 밑변에 얘로 쓰면 되고. 알겠죠? 이제 우리가 뭘 구해야 돼? 어딘가 P를 잡았을 때 봐봐. 얘는 높이가 이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높이가 어떻게 돼야 돼? 커야 되겠죠? 그러면 이 선분으로부터 원 위에 점이 어디 있어야 돼? 가장 멀리 있어야죠. 이랬습니까? 우리가 일전에 이미 풀어본 게 있어요. 원이 있고 선분은 아니지만 직선이 있어. 여기 위에 점 중에서 직선까지 가장 먼 거리가 어디냐라고 우리가 어떻게 풀었어? 중심으로부터 이어라를 하시고 그죠? 이었을 때 이걸 연장해야죠. 이렇게 연장하면 점이 여기 있을 때가 최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그거 언제는 거야. 알겠죠? 그럼 우리는 어딜 찾아야 되냐? 봐봐. 자, 이 문제에 대한 뉘앙스를 기억으로 얘를 잘 풀어줘야죠.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긴 할 텐데, 알겠죠?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필요합니다. 왜? 이렇게 그었을 때 여기 뭐 x좌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에 p가 있을 때 가장 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를 구하시고 거기에 반지름 루트 2를 더하면 높이가 되겠죠. 최대의 높이. 알겠습니까? 그럼 여기는 d를 구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 직선의 방정식이 필요하겠죠. 자,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갑니다. 직선 AB는 직선 구하려면 뭐 필요해? 기울기 필요한 거 맞죠? 그죠? x의 증가량 4분의 y의 증가량 4입니다. 기울기 1이네. 그렇죠? 지나는 점은요, y 절편을 쓰겠습니다. 그래야 쉽게 나오죠. y는 기울기 x 플러스 1 되겠네. y 절편이 1이니까 0,1. 그죠? 내가 할 일은 3,1에서 x 마이너스 y 플러스 0까지 거리를 구해야죠. 거리 구하면 제곱 따위 제곱 루트 2분의 절대값 3 마이너스 1 더하기 1이니까 루트 2분의 3입니다. 유리화군지 할 필요 없어요. 알겠죠? 오케이? 그럼 결국 유리해야 되겠다. 왜냐면 요게 높이가 아니니까. 요 길이가 루트 2분의 3이었어. 그죠? 오케이? 그럼 난 높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은 최대 높이는 얼마야? 루트 2분의 3에다가 루트 2를 더한 거죠. 알겠습니까? 요거는 뭐 산수는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자, 유리화를 해서 산수 좀 할게요. 루트 2분의 3을 유리하면 2분의 3 루트 2가 되고요. 더하기 루트 2니까 2분의 5 루트 2가 넓이가 최대일 때의 높이다. 알겠죠? 그럼 얘가 원하는 답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4 루트 2 곱하기 높이 2분의 5 루트 2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2, 4를 약분해버리면 답은 10인가 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 위의 점과 직선 사이 거리의 최대값, 최단거리 뭐 이런 유의 문제를 삼각형 넓이로 만든 거죠. 되겠습니까? 그런 유형의 문제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36페이지 넘어왔어. 257. 잘 안 돼? 그렇죠. 좀 기울기가 네. x 플러스 1. 아니지, 기울기 1이지. 요 두 점 사이 기울기. y는 왜? y는 1 곱하기 봐봐. 직선 이 자식아. y는 기울기 1이잖아. 1 곱하기 x 마이너스 0 더하기 1에서 지나는 여기. 이 이름부터 안 쓰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257입니다. 저번에 정리한 유형들 한 개씩 점검 되겠네요. 저번에 선생님 마지막에 이제 원에서 마지막에 하나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될 유형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 그죠? 유찬아 어떻게 하기로 했지?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울 때 유찬아 어떻게 하라 그랬지? 민호 씨 기억나요? 필기장에 적혀 있을 텐데 일반형을 써라라고 얘기했죠. 선생님 일반형이 뭡니까? 아 이렇게 생긴 거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그때 선생님이 대문자 써줬는데 by 플러스 c는 이런 꼴의식을 이용해라. 알겠죠? 우리가 알고 있는 원의 방식은 보통 이제 x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b의 제곱은 r 제곱 이걸 표준형이라고 부릅니다. 중심과 반지름을 파악할 수 있는 원의 모양. 알겠죠? 이거 전개해서 딱 깔아버리면 저렇게 나오겠죠? 뭐 숫자 다르겠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세 점을 지나는 원의 문제를 처리할 때는요 이렇게 써라. 이렇게 쓰면 산수 안 된다. 알겠죠? 그 얘기하는 건드리고 옵니다. 유찬 알겠니? 접시 외우더라고. 요거 암기형 유형이 알겠죠? 그래서 얘가 뭐라 했냐면 봐봐. 얘가 1,2, 2,1, 3,1을 꼭지점을 하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방정식을 구해라 이 말인데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야 A가 1,2, B가 2,1, C가 3,1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세워라 이 말 아니야? 이해됐어요? 뭐 그 꼭지점 세 개를 지나는 외접원이 결국 세 점 지나는 원을 구하는 거잖아. 이건 암기형 유형입니다. 시험이 잘 나와요. 산수만 더 어려운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이게 푸는 문제. 계산 문제 알겠죠? 뭐 어떻게 해야 돼? 선생님 세 점을 지나는 원을 구하랍니다. 배운 대로 풀어. 선생님 그 원의 방정식을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AS 플러스 이거 산수 잘해야 돼. BY 더하기 C는 A, B, C 구하면 정답이죠. 그죠? A, B, C 구하려면 힌트 3개 필요하죠. 하나, 둘, 셋. 지나는 점이니까 대입해야지. 첫 번째 힌트 1, 2 집어넣습니다. 1 더하기 4 더하기 X 더하기 2B 더하기 C는 0이다.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X가 아니죠. A죠. A 더하기 2B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다. 이 정도 깔끔하죠. 두 번째 2,1 대입 4 더하기 1 더하기 2A 더하기 B 더하기 C 2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5. 세 번째 산수 문제야. 3,1 대입 9 더하기 1 더하기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요. 그죠? 3A 더하기 B 더하기 C는 마이너스 10입니다. 보통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은요 이렇게 C가 쌍성이니까 계속 똑같아요. 알겠죠? 얘 둘 빼시고 빼고 얘 둘 빼서 나오는 거 연립하면 바로 나와요. 알겠죠? 가보겠습니다.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A 앞에 플러스 만들다가 알겠죠? 얘도 반대로 빼놨겠다. 빼는 수는 알아서 하시고 얘한테 위에 뺄게요. 2A 빼기 A는 A죠. B 빼기 2B는 마이너스 B. 그죠? 그 다음에 빼면 0이네. 뭐야? A랑 B랑 똑같네. 더 쉽지 뭐. 됐어요? 얘도 밑에서 위에 거 뺄게요. 3A 빼기 2A는 A고요. 날라가네? 날라가네? 빼면 마이너스 5. 뭐야? A가 나왔네?
B도 나왔네. C만 구하면 되네. 그죠? 둘 다 마이너스 오니까 여기 집어넣죠.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더하기 C가 마이너스 5. 넘기면 C는 10이네. 그래서 답을 쓸 때 굳이 얘가 반지름이나 중심을 묻지 않았으면 표준형으로 바꿀 필요 없어. 알겠죠? 그냥 쓰면 됩니다. 얘는 원의 방정식을 세우라니까 x제곱 더하기 y제곱 a가 마이너스 5였죠.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5y c가 더하기 10. 정답!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연상 문제입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자취의 방정식 문제는 그때 뭐 정리를 따로 하진 않았는데 아마 처음에 좀 다루기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258번으로 자취 만드는 거 다시 한번 복습할게. 알겠죠? 우리 자취의 방정식 만드는 거 어떻게 하는지 기억나십니까? 1단계. 그렇죠.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로 두자. 두 번째, x, y의 관계식을 세워라. 선생님 어떻게 세웁니까?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겠지. 뭔가 힌트를. 알겠죠? 그거 잘 정리하면 관계식이 나와. 이렇게 자취 만드는 게 딱 장착돼 있어야 알겠죠? 문제 볼게요. 봐봐. 자, 가봅시다. 자, 지우고 문제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응해야 돼. 자, 문제 보시면 A가 2,-1이라는 점이래요. 알겠습니다. A가 2,-1. A가 여러분들의 어떤 그 실질적 환경으로 설명해 볼게요. 이게 뭐 도형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일단 점 하나 찍어놨고. 알겠죠? 그 다음에 원이 있어. 마이너스 2,-1이 중심? 반지름이 2. 그죠? 원이 하나 있나 봐. 아무튼 그래요. 사실 뭐 이미 우리가 자취 문제를 알기 때문에 도형은 상관없긴 할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모른다면 적어놔야 되겠지.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렇게 있는데 문제 뭐라 했냐면 얘 위에 좀 비교해야 될 P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그때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 스톱. 여기서 다 캐치해야 돼. 알겠죠? 야, 원위로 움직이는 점P가 있고요. A라는 고정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때 AP를 연결한 중점도 P가 움직임에 따라서 움직일 거 아니야. 이해됐어요? 뭐라 했냐면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 자취 구하라는 문제구나. 여기서 캐치해야 돼. 알겠습니까? 그럼 자취의 방정식 문제인가 보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렇게 하다가 봐. 생각 잘 봐. 1단계 구하고자 하는 점을 x, y라고 두기. 내가 구하고자 하는 점이 A야, P야, 중점이야. 범준아 뭐야? 내가 구해야 될 도형이 점 A야, 점 P야, 아니면 중점이야. 뒤실면 쳐봐봐. 야, AP의 중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모르잖아. P를 구해야지. 아니야, 지금 내 말이잖아. 내가 구해야 되는 점. 너는 선생님 중점이 맞는데 그걸 구하려면 P를 먼저 구해야 되는 거 아니면 A인 거죠.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나의 질문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습니다. 다시 내가 구하는 도형은 무슨 점이야? 내가 구해야 될 도형, 내가 밝혀낸 도형, 중점이죠. 알겠습니까? 구하고자 하는 점이 중점이라고. 물론 그걸 구하기 위해서 P의 좌표도 필요하겠죠. P의 좌표는 고정은 아니겠지. 문자로 필요할 겁니다. 알겠죠? 필요한 얘기인데 일단 쌤의 의도 요거죠. 요 점을 뭐라 놔야 돼? x, y로 놔야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주어진 환경을 통해서 우리 뭘 구해야 돼? 얘네들의 관계식을 세우는 정답. 그죠? 그럼 관계식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얘가 말하는 걸 보죠. 야, 내가 만든 x, y는 AP의 중점이야. A는 나와 있어. A는 2,-1인데 그러네. P는 안 나와 있어. 얘 위의 점이래. 자, 여기 식이 x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4래요. 얘 위의 점 P야. 그죠? 그럼 P의 좌표가 나와 있어야 잘 풀 거 아니야. 근데 P의 좌표 모르잖아. 그치?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문자 놔야죠. 얘도 모르니까. 알겠습니까? A, B라고 하겠습니다. 오케이? 보통 우리가 봐. y는 2x 플러스 1 위, 2x 1 플러스 위, 뭐라는 거야?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 P 라고 하면 보통 문자 어떻게 놓습니까? A, 2a 플러스라고 문자를 한 개로 가야지 당연히. 그게 기본적인 건데 쌤 얘도 위의 점인데 얘는 왜 두 개로 듭니까? 식밥 이거는 너무 더럽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대입하로 넘어가면 안 돼. 알겠죠? 식이 너무 더러워서 한 문자로 하기 좀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위의 점일 때 뭘 해야 돼? 대입은 꼭 해야 돼요. 그 힌트니까. 알겠죠? 내가 이걸 풀 자신이 없어서 문자 2개 쓸 건데
넘어가면 그분이 5%이지. 알겠죠? 위의 점이니까 대입은 해야죠. 그러면 나는 P를 A, B랑 놨는데 A, B가 어떤 관계에 있어? A 플러스 2의 제곱 더하기 B 플러스 1의 제곱은 4인 걸 알고 있는 AB야. 그냥 랜덤 AB가 아닌 거야. 제 위의 점이니까 대입한 식으로 성립할 거 아니야. 자, 내가 지금 확보한 식이 하나 AB, A 좌표, B 좌표 다 나왔어. 알겠죠? 나는 지금 XY 구하러 가는 거란 말이야. XY가 뭔데? 얘네들의 중점이잖아. 그러면 X가 뭐겠어요? 얘들 더한 거 나누기 2 맞습니까? 2분의 A 플러스 B가 X였을 것이고 Y는 뭔데요? 얘들 더한 거 나누기 2 2분의 B 마이너스 1입니다. 이랬습니까? 자, 내가 갖고 있는 식이 이만큼이야. 그죠? 세 개의 식이 있습니다. 나는 뭘 만들어야 돼? XY 관계식. 이랬어요? 그러면 지금 A, B의 관계식은 나와 있죠? 난 뭐가 필요하다고? XY의 관계식. 알겠습니까? 야, 그럼 요식 가지고 A를 X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요식 가지고 B를 Y로 바꿀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A, B를 XY로 바꿔버리면 그게 정답인 거지. 왜? 얘가 준 관계에서 XY 관계를 뽑아내는 게 목적인 거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가볼게요. 봐봐. 자, 얘 가지고 뽑아내면 잡으세요. 곱하면 2x는 A 더하기 2입니다. A는요, A 자리에는 2x-1을 넣어도 돼. 2y는 b-1입니다. b 자리에는요 2y 플러스 1을 넣으면 돼요. 알겠습니까? A 받습니다. 여기 집어넣어버리면 봐봐 a가 2x 마이너스 2 더하기 사라지겠네. 제곱 더하기 2y 플러스 2가 되겠네. xy 관계식 나왔네요. 정답입니다. 근데 보통 답을 읽으면 안 되고 원래 원의 방정식은 x 앞에 개수가 1이어야 돼. 자, 여기 요거 풀면 어떻게 돼? 4x 제곱 맞죠? 그죠? 근데 요거 잘 봐. 요 안에 있는 거 보시면 이거 2에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아닙니까? 이거 이해됩니까? 그죠? 제곱을 띵띵 풀면 4의 y 플러스 1의 제곱. 요거 이해돼? 됐습니까? 양변 4를 약분해버리면요 x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은 1이 되겠다. 이런 원이 나오나 봅니다. 알겠습니까? 얘가 말한 AP의 중점이 나타난 도형을 구해봤더니 알겠죠? 중심좌표가 0,-1이고 반지름 1인 원이 나오나 보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알아낼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이 연계된 그 자치는 알겠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잘 체크해서 진행해 보세요. 알겠죠? 그러면 뭐 얘가 원하는 이 도형의 둘레 길이 구해라 라는 거죠. 반지름이 1인 원이니까 둘레는 2파이야. 답은 2파이다. 되겠죠? 자, 됐습니까? 자치는 이렇게 하는데 이 쌤이 방금 보여드린 258번의 자치가 확실히 좀 어려워요. 알겠죠? 이해했어요? 그 밑에 있는 259번이나 260번이나 261번은 그리 어려운 자치는 아니긴 합니다. 알겠죠? 왜냐면 봐봐 260번 한번 해볼게. 범주도 5% 오긴 한 것 같은데 260번 봐봐. 그러니까 260과 어찌 보면 여러분 구분해서 잘 봐봐. 258번 확실히 어려워. 왜? 이렇게 폼을 딱 잡을 수 있어야 돼. 특히 P좌표를 뽑아내서 관계식을 가지고 연결시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버전입니다. 그렇죠? 근데 259, 260, 261은요 똑같은 문제긴 해요. 왜냐면 봐봐 260부터 가줄게. 260입니다. 진행만 해줄게. A가 얘는 이렇게 낸 자치는 산수만 잘하면 돼. A가 1고요. B가 1,0이야. 얘가 힌트를 던졌어. PA 길이와 PB의 길이의 B는 3대 1을 만족한대. 야, 이거 내랑 외랑 곱습시다. 2PA는 3PB와 같대. 이걸 만족하는 점 P의 자치를 세워요. 이 문제 맞습니까? 그죠? 그지? 그럼 얘도 선생님 점 P의 도형을 구하라는데 도형이 자치야. 알겠죠? 자치의 방식 문제 맞죠? 어떻게 하면 돼? 점 P를 뭐라고 넣자? x, y가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관계식이 필요하죠? 좋네. 상수하면 돼 그냥. 알겠죠? 써볼까? 2배 루트 PA 길이 얘랑 얘 길이잖아.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제곱. 이게 PA 길이죠? 는 3배 곱하기 루트 PB 제곱 x 마이너스 1의 제곱 y 제곱. 여기까지 이해돼요? 그죠? 저거 전개한 답이야. 알겠죠? 자, 전개하려는데 루트 없애야 될 거 아니야. 양변 어떻게 해야 돼? 제곱. 양변 제곱하면 봐봐. 식 더러워져. 양변 제곱하면
루트 날아가는 당연하고 2가 4로 바뀌죠. 4의 중괄호로 묶어야지. 얘도 9의 중괄호로 묶어야지. 오케이? 이거 다 전개해서 왼쪽 골 오른쪽 넘기는 게 깔끔할 겁니다. 알겠죠? 싹 전개하면 이 일반형의 원의 방정식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거 다시 완전 제곱 만들면 중심 만들면 나오겠죠.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이거는 자체를 그냥 구하라는 힌트를 그냥 던져준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걸 따라만 가면 된다. 알겠습니까? 이런 해석이 필요 없는 문제긴 합니다. 아시겠죠? 결이 좀 달라요. 즉 난이도가 틀려요. 알겠습니까? 2, 5, 8 역시 어려운 문제인 거죠. 알겠죠? 그렇게 구분해서 마무리 지어라. 알겠죠? 자, 그리고 저번에 하지 않았다. 요거 하나 잡아봅시다. 35페이지에 두 접선이 수직인 경우. 두 접선이 수직인 경우. 요것도 내신에 엄청 잘 나오는데 요런 문제야, 요런 문제. 요런 문제는 사실 뭐 실력이라고 할 수 없죠. 그냥 준비한 푸는 문제 알겠죠? 그 중에 하나 얘야. 두 접선이 수직인 경우라는 유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내신형 유형이야. 나중에 시험 대비할 때 뭐 사실 다 외우게 될 겁니다. 한번 경험을 하는 건데, 자, 두 접선이 수직인 경우, 원의 방정식에서 얘기하는 거죠. 두 접선이 수직인 경우.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자, 원을 줄 거예요. 그렇죠? 원을 준다는 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중심좌표와 반지름을 줬다라는 거야. 저거 나와 있는 거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런 얘기 합니다. 야, 내가 제시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더니 두 접선이 수직이던데 좌표 구해봐. 이런 문제. 무슨 말이냐면, 자, 문제를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접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점 P가 있어. 알겠죠? 야, 점 P에서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P의 좌표 구해봐. 뭐 이런 패턴이거든요. 문제가. 알겠습니까? 상황은 저런 거야. 원은 다 준 상태고요. 밖에 점 하나 딱 찍어주고, 야, 여기서 접선을 둘 다 그었더니 수직이 되더라. 두 접선이. 알겠죠? 그때 점 P의 좌표 구해봐 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여러분들이 뭘 얘기하는 거냐? 봐봐. 보통 우리가 중심좌표는 C라고 이름 많이 짓거든요. C라고 이름 지어놓으면 되겠죠? 자, 일단 이어라 저거라 좀 해볼게요. 자, 이어라가 뭐냐면 접점이니까 수직이겠죠? 접점이 수직이겠죠? 그죠? 여기 반지름이 될 거니까 반지름. 야, 사각형이 있는데 직각이면 직각이지. 그죠? 직사각형인데 양쪽 길 똑같네? 이 무슨 사각형이야 이거? 정사각형 아니야? 그렇습니까? 야, 그러면 중심으로부터 얘가 준 이 점까지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일 거 아니야? 그러면 1대1 대 루트 2 아닙니까? 아, 요 길이 얼마 되겠어? CP의 길이가 얼마 됐어요? 루트 2R이 돼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즉, 반지름보다 루트 2배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수직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조 이야기 하는 겁니다. 자, 지금 그 252번 쌤이 한번 체크해드립니다. 252번입니다. 252번으로 해볼게요. 252번입니다. 얘는 하나의 유형이야. 알겠죠? 암기형 유형이야. 알겠죠? 얘는 원 밖의 점에서 접선이 수직이래. 아, 그 점이 중심으로부터 루트 2R만큼의 거리에 있다는 얘기야. 이유가 여기 있잖아, 지금. 저럴 수밖에 없어, 수직이는. 알겠죠? 문제 보겠습니다. 봐봐. 자, 252번입니다. 체크형 문제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자, 중심좌표가 3,-5야. 중심좌표가 3,-5. 반지름이 R이야. 반지름 안 좋네. 얘가 뭐라 했냐면, 야, A가 1,1이라는 점이 있나 본데 여기에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 돼요. 그죠? 뭔 소리야? 야, 여기서 이렇게 그은 접선과 이렇게 그은 접선이 수직이라는 거잖아, 수직. 이래서요? 오케이? 그 말은 뭔 얘기다? 아, 쌤.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라고? 루트 2R 관계에 있다는 얘기야. 이래서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한 거야. 그죠? 이 점에서 접선 수직이면 이게 다 연결, 이어라 저걸 하면 정사각형이야. 이거 대각선이잖아, 그러면. 그죠? 한 변 길이가 R인, 여기가 한 변 길이 R일 거 아니야. R인 이 이등변 삼각형. 알겠습니다. 직각이면. 그럼 뭘 하면 돼?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가 얼마인데? 요 C를 할게요. AC의 거리가 얼마야? 루트. X좌표 차이 제곱 4. Y좌표 차이 36. 루트 40. 2루트 11. 됐어요? 그죠? 얘가 뭐랑 같다? 루트 2배 알고 같다고. 알겠어요? 나한테 알고 하는 거잖아. 그쵸? 루트 약분.
정답은 2루트입니다. 반지름이 2루트 오면 저런 게 되나 봅니다. 되겠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다. 알겠죠? 얘도 이제 하나의 케어형 유형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원방이 요 유형까지 하면 이제 설명 끝나는 건데, 우리가 원방 둬서 뭘 했냐? 첫 번째, 원을 그릴 줄 알아야 돼. 중심과 반지름 통해서. 알겠죠? 하나의 원이 결정되려면 점이 3개 필요해. 근데 이제 우리 유형을 넘어가 보면 축에 접하는 원을 통해서 힌트를 삭제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X축에 접하면 위냐 아래냐를 파악해야 되고, Y축에 접하면 왼쪽이냐 오른쪽 파악해야 되고, X, Y축에 동시에 접하면 몇 사분면에 접하냐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걸로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넘어간 게 그 원과 직선과의 위치관계. 그죠? 멀리 떨어져 있냐, 접하냐, 교차하냐. 알겠습니까? 그럼 중심과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을 비교해서 파악할 수 있다. 오케이? 그 다음 배운 게 접선의 방정식을 세울 줄 알아야 된다. 접선을 세울 때는요, 접점이 나와 있냐, 위에 점이 나와 있어, 그냥 그림 그려서 풀어. 근데 중심이 원점이야? 그러면 그냥 이제 ax 플러스 by는 r제곱 공식 있어요. 넣으면 돼. 알겠죠? 접점이 안 나와 있어? 그럼 2단계 직선을 세우세요. 직선 어떻게 세워? 기울기가 3인 직선이래. y는 3x 플러스 k라고 세우면 되고, 1,2를 지나는 직선이래. y는 m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1 가로 닫고 더하기 2라 세우면 되고. 알겠죠? 그러면 m과 k를 구하려면 b는 알 쓰면 되겠죠. 접선이니까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와 반지름 같을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 다음 배운 게 원의 도형적 해석입니다. 원의 도형의 길이 구하는, 뭐 어디 성분의 길이 구하는 문제 나왔어? 그림자 그려놓고 이어라 적어라 잘해. 다 나와 그냥. 알겠습니까? 따라라.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암기형 유형이 2개 있었죠. 여기 있네. 세 점 지나는 원. 이렇게 푸는 거야. 외워. 두 접선이 수직에 이런 관계에 있다는 소리야. 중심으로부터 그 점까지 거리가 루트 2r에 있다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끝!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원이 여러분 지금 쌤이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좀 전반적인, 알겠죠? 틀을 다 기억하고 있는 게 개념이야. 알겠죠? 그게 잡혀 있으면 이제 풀이해야죠. 풀이하면서 연습해야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지금 아마 이 숙제 잘해온 친구들은 쌤이 말하는 게 뭔지 다 이제 대화가 될 거니까 그거 잘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고 까먹지 마시고 잘 활용해서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원의 방정식에 대한 이야기는 다 끝이 나고요. 괜찮아? 괜찮아? 기지개 한번 펴봐. 이제 세진도 나가야 되니까 잘 들어야 돼. 봐봐. 자, 오늘은 그 다음 얘기 4번. 큰 4번입니다. 4번. 연속적으로 교재도 4번. 도형의 이동이. 공통 수학 2 단원 중에 제일 쉬워. 알겠습니까? 오늘 하루면 이 도형의 이동 끝납니다. 내용은. 알겠죠? 할 게 없어 사실. 물론 여러분들이 배워줄 게 있겠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때도 이동을 잘 공부한 친구들은 별로 배울 것도 없습니다. 그때 다 배웠을 텐데. 자, 도형의 이동은 뭐냐? 우리가 지금 도형 그리는 거 배웠죠? 여기 와서 도형을 몇 개 배웠냐? 2개. 직선 그리는 거. 직선 그릴 때는요, x축과의 교점, y축과의 교점 2개 찍고 이어면 그게 제일 쉬워. 알겠죠? 직선 그릴 수 있어야 돼. 힌트를 주면 직선의 방정식 세울 줄 알아야 돼. 알겠습니까? 기울기와 지난점이 필요하겠죠. 두 번째, 원 배웠죠. 원을 그리려면 중심좌표와 반지름 볼 줄 알아야 돼. 원의 방정식을 세울 거면 중심과 반지름 딱 보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이제 생 기본 돼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우리가 1학년 때 배웠지만 2차 함수도 껴 있습니다. 2차 함수. 알겠죠? 2차 함수 잠깐 얘기하면 여러분 기억나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으로 얘기해 볼게요. 네, 야 얘를 꼭지점 기준으로 그려봐 라고 하면 축 따위는 그리지 마시고 필요하면 그리겠지만. 알겠죠? 꼭지점 기준으로 그릴 거면요, 최고차원 부호마다 챙기고 양수네 아래로 부르기. 꼭지점의 x좌표 얼마지? 마이너스 1분의 b 하면 2네요. 2. 그죠? 여기에 y좌표 얼마지? 2는 되죠? 4 마이너스 1이네. 1. 아니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생겼네. 알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야 그 꼭지점 기준으로 그려봐 이렇게 나와야지. 알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야 이거 x축과의 교점을 기준으로 그려봐 이렇게 나왔어. 어떻게 해야 돼? 인수분해야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 아니 내가 x축과의 교점 기준 하려니까 x축 그려야지. x축이 교점이 2개인가 보다. 그죠? 여기 1 그러니까 이걸 할 수 있으면 2차 함수도 그래프 공부는 되어 있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그려봤을 때 너네가 판단해야 돼. 선생님, 이 꼭지점으로 갑니까? 축으로 갑니까? 그건 문제에다 요구되는 방이 있겠죠. 알겠죠? 나 같은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이제 맞는 대로 대응해야 돼. 같은 그래프야. 얘는 축을 안 그리고 뿐인 거고, 알겠죠? 같은 그림이야. 이런 그림을 원하는지, 보통은 이런 그림을 많이 원할 거야. 이제는 이런 그림을 원하는지는 네가 잘 판단해서 그리면 돼. 알겠죠? 그럼 지금 봐봐. 기본적으로 직선, 원,
이체 함수 그릴 줄 알아야지. 알겠죠? 그래야 이제 요걸 배우는 이야기가 시작되겠죠. 요 내용은 쉬워. 근데 요걸 잘 못 그리고 저 직선과 원을 잘 못 그리면 이제 얘는 쉬운데 적용이 안 될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얘는 쉽습니다. 알겠죠? 자, 도형의 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도형이 이런 게 도형이에요. 도형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배운 이런 건 도형이는 뭐냐면 이걸 포물선이라고. 포물선. 이건 도형이야. 포물선에 정형이 있어요. 포물선 알겠습니까? 우리가 도형 3개 알고 있어. 포물선, 직선, 원 3개 알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 3개를 이제 그릴 줄 아니까 이제 걔네들을 이동하는 거 알려줄게. 뭐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도형의 이동은요. 크게 두 가지 배워요. 첫 번째 평행 이동을 배워요. 평행 이동. 과 대칭 이동을 배웁니다. 평행 이동은 중학교 때도 배운 적이 있어요. 알겠죠? 아마 여러분 이런 거 기억날걸? y는 x제곱이 있는데 얘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했어. 식이 y는 x-1의 제곱이에요. 혹시 기억나요? 혹시 기억 안 나는 친구들은 지금 잘 봐놔. 얘 꼭지점이 0,0 아니야? 이렇게 생긴? 그죠? 얘 꼭지점이 1,0 아니야? 그죠? 얘를 x축을 한 칸 옮긴 거야. 그게 얘잖아. 그죠? 자, 식의 변화를 잘 보세요. 식의 변화를.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요. 원래 x자리에 x-1을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x축으로 1 옮기면요. 식에다가는 x 플러스 1이 아니라 부호를 반대로 x자리에 x-1을 집어넣으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y도 마찬가지. 이거 중학교 때 배웠던 건데 안 배운 친구는 이걸로 딱 인지해놔. 내가 얘를 이번에 y축으로 1만큼 올려볼게. 위로 탁 이렇게. 알겠죠? 그럼 식이 어떻게 되냐면 원래 y는 x제곱인데 위로 한 번 올렸으면 더하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위로 탁. 알겠습니까? 식이 얘 그리면요. 그래프가 0,1 꼭지점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습니까? 요게 이제 y축으로 1만큼 옮긴 건데 자 이거는 봐봐. 얘랑 똑같아. y축으로 1만큼 옮기잖아요. y 자리에 y-1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방식은 똑같아요. 원래 식의 이동은 똑같아요. 방식. 선생님 얘는 더하기 했는데 그게 아니라 봐봐. 얘의 y 자리에 y-1을 집어넣어버리면 그게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야. 부호가 반대로 들어가죠. 근데 우리가 함수는 이렇게 표현 안 한단 말이야. y는 하고 표현하니까 뒤에 더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공식적인 얘기를 하면 이렇게 넣는 게 맞는데 우리가 함수를 y는 하고 정리하니까. 알겠죠? 그래서 쉽게 이해하려면 쌤 위로 한 칸 올렸다고요? 10 옆에 1 더하면 돼. 알겠죠? 아래로 한 칸 내렸어요? 10 옆에 마이너스 1 하면 돼. 알겠죠? 공식으로 얘기한다면 y 자리에 이렇게 넣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런 게 도형의 이동이야.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우리가 평행 이동은 중학교 때는 도형의 이동만 배웠는데 고등학교 때는요 두 개를 좀 분리합니다. 분리하는 게 뭐냐? 첫 번째 점의 이동을 배워요. 이거는 외울 것도 없습니다. 점의 이동은 그냥 하면 돼. 알겠죠? 예를 들어 봐봐. 야 1,2가 있어. 점이 딱 있어. 내가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 이동했어. 보통 이 표현을 평행 이동이다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좌표가 뭐가 되겠어요? 너는 얘기해봐. 유찬아 1,1을 x축으로 2칸 y축으로 아래로 한 칸 내리면 몇 콤마 몇이 되겠어? 이거 저기 있잖아. 오, 보고 해. 1,1을 1, 찍었어. x축 2칸 y축 한 칸 내렸어. 3,1이야. 점의 이동은 가르칠 게 없어요. 그냥 해 자식아.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공식도 없어. 이동은 되잖아. 민우 이래? 얘가 오른쪽 2가 쓰면 3 됐을 것이고 y축이 내려가서 1 됐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점의 이동은 그냥 하면 돼. 알겠죠? 무슨 말이냐? 점의 이동을 봐봐. a, b라는 점이 있어. 이 점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을 시켰어. 평행 이동을 시켰습니다. PQ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죠? 이렇게 했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 그 도형의 이동은요 기본 개념은 지금 한 5분만 설명할 건데 5분에 다 끝납니다. 그 정도로 할 게 없어요. 알겠죠? 문제는 다양하지만 개념은 정말 쉽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된다고? A 플러스 P, B 플러스 Q가 되겠지. 요거 이해돼? 오케이?
이건 별로 안 중요해요. 쉬우니까. 두 번째, 도형의 이동이 헷갈려. 근데 아까 내가 알려줬어요. 도형의 이동. 이번엔 y는 fx랑 도형이 있는 거야. 이건 점이고 도형이잖아. 이해되겠죠? 이건 x의 식이니까 도형의 방정식이 있는 거야. 알겠죠? 자, 이놈을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물리들은 증명하지 않을 겁니다. 아까 대충 봤잖아. 그쵸? 우리 중학교 배웠지만 그때도 아마 이해 잘 안 됐을 거야. 이게 일반적 증명이 생각보다 이해가 어렵거든. 알겠죠? 도형을 이동할 때는요. x축으로 p만큼 이동했어. 그럼 x 자리에 뭘 넣으라고? x 마이너스 p 넣는 거야. 부반대로 하겠습니까? 아까 잠깐 봤잖아. y축으로 q만큼 이동했어. 그럼 y 자리에 y 마이너스 q를 넣어야 돼. 선생님 왜요? 그냥 일단 외워놔. 알겠습니다. 점과 다르다고. 알겠습니까? 뭐 점 이해하고 싶어? 따로 와. 이해시켜야겠죠. 이 생각보다 헷갈리거든. 이 증명이. 알겠습니까? 따로 와. 그냥 외워. 그냥 부호 반대로. 그러면 선생님 식이 유치원 잘 들어. y 마이너스 q는 f x 마이너스 p가 되는 건데. 요거 이해됐어? 이런 도형의 방정식을, 그죠? x축으로 p만큼 y축 q만큼 이동하지. 그럼 x 자리에 x 마이너스 p 넣으면 되고 y 자리에 y 마이너스 q 넣으면 되느냐. 이해했어요? 그게 도형의 이동이야. 점과 달라. 점은 네가 그냥 이동하면 되고 공식 같은 거 없어. 알겠죠? 움직이면 되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쓴다 안 쓴다? 안 쓴다고. 어떻게 할 거야? 아유, 마이너스 넘겨야 될 거 아니야. y 는하고 정리한 게 일반적이지 않니?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로 쓰긴 할 거야. f x 마이너스 p 더하기 q. 이렇게 바로 쓰긴 할 건데 이 더하기 q가 왼쪽에 마이너스 q가 넘어온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외우긴 해야 돼요. 이해했어요? 요게 이제 평행이동의 둘의 차이인 거고요. 알겠습니까? 두 번째, 요게 끝이야. 이 기본 이론은. 그리고 유형 한 개 배우면 여기 끝이야. 그냥. 유형 두 개 배우면 끝이야. 알겠습니까? 봐봐. 두 번째, 대칭이동이라는 게 있어. 대칭이동은 점을 대칭이동하나 도형을 대칭이동하나 방식이 똑같아서 구분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하는 방식이 똑같으니까. 그러면 대칭이동 뭐가 있냐? 네 가지가 있어. 첫 번째, x축 대칭이라는 게 있어. 무슨 말이냐? 이해도 쉬워. 봐봐. 유찬 좀 힘내. 5분 안에 끝나. 봐봐. 자, 필기 있다 해. 봐봐. 이렇게 길게야지. 여기 뭐 A, B가 있습니다. A, B. 점이 있어. X축 대칭은요. X축에 점 넣으면 띵 찍는다는 거지. 이 대칭으로. 선대칭. 알겠습니까? 탱크점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요 점 좌표 얼마일 것 같아요? A, 마이너스 B겠지. B로 위로 올라온 게 아래 내려왔잖아. X축 대칭은 어느 좌표가 부호가 바뀌어? Y 좌표가. 왜? X는 안 바뀌잖아. 팅 밑줄이 나겠습니까? 그러면 X축 대칭은요. Y 좌표가 부호가 바뀌어야 돼. 점이든 도형이든 똑같아. 도형은 다를 게 없습니다. 알겠죠? 그럼 생각해봐. 두 번째. 여러분 Y축 대칭 어떻게 됐어요? Y축 대칭 어떻게 됐어? 절로 팅 찍은 거잖아. 그럼 B의 부호 안 바뀔 거 아니야? B는 그대로일 거 아니야? 그렇죠? 누구의 부호 바뀌어? X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갑니다. 이래서요. 세 번째, 원점 대칭은요?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봐. 원점 대칭 이거잖아. 원점 여기 있으니까 대칭하면 이렇게 여기 지키는 거잖아. 몇 콤마 왜 지켰어요? 마이너스 A 콤마 마이너스 1이겠죠. 이랬어요? 둘 다 바뀌는 거예요. X 자리에는 마이너스 X, Y 자리에는 마이너스 Y.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마지막 네 번째, Y는 X 대칭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건 뭐냐면, 여러분 잘 봐. 좀만 힘내. 할 때 끝내냐. 괜히 나 또 들으면 머리 아파지. 자, Yx는 뭐냐? 주목. Yx는요, 여기 정 가운데를 자르는 직선인 거 기억나? Yx가 원점을 지나고 여기 45도인 정 가운데 자르는 직선이란 말이야. 알겠죠? 여기 대칭을 하면 봐봐. 여기 A, B를 대칭하면요. 여기 생겨요. 그죠? 요점 좌표는 얼마냐? 주목. 여기 대칭한 거라서 수직 이등분선일 겁니다. 얘가. 알겠습니까? 대칭을 띡 찍은 거잖아. 필기 있다. 여기 접힌 거잖아. 그렇죠? 자, 얘는 단순히 A, B가 바뀌어요. B, A가 됩니다.
선생님 왜 저렇게 됩니까? 야 이유는 이래. 봐봐.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만들어. 이렇게 삼각형 만들어. 얘랑 얘랑 합동이야. 얘랑 얘랑 합동이야. 쟤도 합동이야. 그렇다 보니 긴 길이가 A, 짧은 게 B. 긴 게 A, B. 그래서 B 콤마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합동의 이유는 뭐 치고 들어가면 어렵지 않게 나오는데 뭐 직관적으로 느껴집니다. 알겠습니까? Y의 대칭은 어떻게 한다고? X, Y가 서로 바뀝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자 팁으로 뭐까지 필기해야 되냐 봐봐. 팁으로 자 보세요. Y는 fx가 있는데 여기에 뒤에 더하기 a 됐어. 잘 봐. 우리가 y축 평행이동을 하면 y-q가 나오기 때문에 이거 잘 안 씁니다. 바로 넘겨서 더하기 q를 한단 말이야. 즉 여기 있는 요 놈의 의미가 뭐다? y축 이동을 의미하는 거지. 바로 캐치돼야 돼. 알겠죠? y축 이동 하나 하자고 y 자리에 y-a를 집어넣고 다시 또 전개해서 넘기고 이거 하지 말는 소리야. 뒤에 더하면 돼. 알겠습니까? 또 있어. 봐봐. 요 x축 대칭 잠깐 볼게. 주목. 요 보기만 하면 돼. y는 fx가 있어. 내가 얘를 이 그래프를 x축에 대칭했어. 그럼 방금 배운 공식에 의해서 x축 대칭하면 y 자리에 마이너스 y 쓰면 되거든요. 그러면 마이너스 y는 fx 될 거 아니야? 맞아요. 얘를 x축 대칭하면 식이 이렇게 돼야 돼. 알겠죠? 근데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써 안 써? 안 쓰잖아. 양변 마이너스 곱해 써야지. y 능하고 정리해야지. 그렇다 보니까 x축 대칭도 공식적 진행보다는 이렇게 써야 됩니다. 함수를 진행하려면. 알겠습니까? 물론 이 마이너스가 여기서 온 거야.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봐봐. 함수에 마이너스가 곱해져 있어? 아니면 원래 있던 함수에 마이너스 곱했어? 이 마이너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야? x축 이동을 하는 거야. x축 이동. 그렇죠. 대칭 이동. 이래서 오케이? x축 대칭 이동이야. x축 대칭 써야지. 대칭. 이래겠어요? 그러니까 함수를 x축에 대칭하면 마이너스 곱하면 되는 거지. 물론 그 마이너스는 y에서 온 거긴 하지만. 알겠죠? 그래서 함수에 마이너스 곱하면 x축 대칭이 되는 거다. 이해됐습니까? 마지막 한 개. 자, 그럼 y에 a 배 fx를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자, 쌤이 a는 뭡니까? 이거를 선생님이 상하 고무줄이라고 해요. 지금 말하는 이 이동을 잘 다뤄야 함수를 잘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야. 선생님, 저 상하 고무줄이 무슨 말입니까? 자, 요것만 설명하고 쉴게요. 자, 고생 많았습니다. 봐봐. 듣기만 필기 있다. 들어봐. y는 x-1, x-1은 2차 함수 얘기해 볼게요. 요거 그리면 x축과 교점이 1, 2에서 이렇게 생긴 요런 함수인 거 알고 있죠? fx. 그래서 오케이? 자, 내가 봐봐. 요 함수를 2배 해볼게. 얘 그려보자. 노란색으로. 알겠죠? 그럼 봐. 1,0이었던 건 그대로 있죠. x축과 만나는 점 바뀔 일이 없습니다. 2배 했으니까. 0에 2배 해봤자 바뀌는 게 없잖아. 그죠? 근데 원래 1이었던 건 어디로 가겠어? 2배 했으니 2로 가겠죠. 원래 3이었던 건 6으로 가겠죠. 그죠? 마이너스 1이었던 건 마이너스 2로 가겠죠. 아래 위로 당기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럼 2배가 얘를 기점으로 홀쭉하게 2배씩 올라왔을 거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내가 쌤 3분의 1배 했는데요? 가보시죠. 3분의 1배는 어떻게 되겠어? 요 점을 기점으로 3분의 1을 눌러버린 거지. 그러면 원래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3분의 1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앞에 있는 숫자 역할이 그런 거야. x축을 기점으로 얘를 땡기고 늘리고 하는 이걸 쌤이 상하 고무줄의 역할을 해 라고 표현한 거야. 알겠습니까? 여기 한 단계 더 가면 봐봐. 선생님 이번에는 마이너스 3fx 하던데요? 그래? 흰색 fx지? 마이너스 곱하면 뭐 한 거야? x축 대칭 뒤집은 거야. 3배로 늘린 거죠. 아마 그림이 뒤집어 3배 늘리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이해되겠어? 오케이? 앞에 있는 숫자 역할이 뭔지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고1 때 배우는 도형의 이동, 직선, 원, 2차 함수, 그 다음 뒤에 나온 함수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쓸 기본기입니다. 기본기. 고1 때 이런 해석을 가르치고 그 다음 고2 때부터 이상한 함수도 가르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나오는 이런 기본기가 정리가 잘 돼 있어야 새로운 함수 배우더라도요 기본만 딱 알려주면 나머지 다 할 수 있어. 왜 이동도 할 수 있고 대칭도 할 수 있고 막 땡기기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는 1학년 내용의 정리가 되게 중요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도형의 이동은 요게 개념 답니다. 여러분 알겠죠? 이제 뭐 풀이와 유형밖에 안 남았다. 알겠죠? 뭔가 이해하고 숙지해야 될 공식들은 요게 답니다. 아시겠죠? 봐봐. 이동이 이렇게 짧아. 요것만 잘 외우면 돼. 아시겠죠? 필기 딱 해놓으시고 필기 시간 5분, 쉬는 시간 10분, 그래서 15분 늘 테니까 잘 정리해놓고 쳤다 가시죠. 필기 해놓으세요. 필기 시간 드릴 테니까 필기할 때 필기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방금 이제 도형의 이동에 대한 뭐 이야기들을 정리해 봤는데 뭔 얘기인지는 아시겠죠? 필기도 하셨죠? 뭐 요게 답니다. 요게 다고요. 자, 이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도형의 이동 문제 보시면 간단하게 38페이지에 266번, 267번, 268번 풀어와봐. 지금 동안 266, 267, 268 바로 풀 수 있을 거니까 풀어와봐. 266, 267, 268 풀어봐봐. 3개 266, 267, 268 풀어보세요. 뭐 같이 볼게요. 얘가 평행이동 예에 의해서라는 게 x축을 얼만큼? 이만큼. y축을 얼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는 거죠? 요게 선생님 다른 문제 비교해 드릴 건데 얘는 점이 일로 옮긴 거니까 점의 이동이죠. 그렇죠? x축으로 이만큼 점의 이동했으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점을 찾아라 이 말이죠. 여기서 이동하면 뭐예요? 5콤마 마이너스 3 더하면 마이너스 되겠죠. 뭐 이런 단순한 문제입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 도형의 이동을 좀 비교해드리면요. 그 다음 페이지에 282번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좀 도형인 거예요. 봐봐. 282번. 여러분 처음 보는 표현일 수도 있어. f, x, y는 0이라는 도형을 여러분 도형을 얘네들이 이렇게 씁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야? 이게 이런 식인 거야. 봐봐.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y는 뭐 2x 플러스 1이라는 이런 식의 있을 때 이 식의 표현을 좀 아셔야 되는 거니까 이런 식의 우리가 이제 함수 이름 붙일 때 야 얘를 fx를 하자 y는 fx가 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 얘가 2x 플러스 1이야 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렇죠? 이게 어떤 의미냐면 x로 이루어진 식인데 이 식을 내가 f라고 이름을 지을게 라는 이야기란 말이야. 그러니까 x로 있는 f라는 식이 있어 라는 얘기인 거죠. 알겠죠? 그때 그 식을 봤더니 아 그게 이 식이구나 라고 되는 건데 우리가 왜 직선을 세울 때 이런 거 직선이죠? 그죠? 직선의 그 표준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봐봐 여기서 이 자식을 이름을 짓고 싶은 거야. 근데 얘는 x로만 된 식이 아니라 y도 된 식이잖아. x, y 같이 있는 식이잖아. 그렇죠? 이런 거 표현할 때 쓰는 거야. 야 x, y라는 건요 x, y로 이루어진 이 f라는 식이 있어 라는 거야. 는 0으로 돼 있잖아. 는 0까지 있어야지. 이러면 얘는 도형이죠. 그죠? 얘만 있으면 도형이 아니죠. 왜 는 0이 없잖아. 관계식이 있어야 도형인 거니까. 그죠? 그래서 x, y로 이루어진 식에 f라는 이름 붙인 거야. 뭔지는 모르겠지만 알겠죠?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런 게 도형을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알겠죠? 이런 게 도형을 표현하는 방식인 거야. 어떤 도형이 있어 이 말인 거죠. 얘가 f x-3, y 플러스 6으로 는 0으로 옮겨지는 이렇게 되겠어. 그죠? 그러면 이번에는 봐봐. 위에 거랑 달라요.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위에 거는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점의 이동은 이동한 양 자체가 여기 적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얘는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한 게 맞는데 도형에다가 이런 짓을 해버리면요.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넣은 거잖아. 그죠? 아 그러면 이건 x축으로 얼만큼 이동했다 봐야 되는 거야. 3만큼인 거야? 마이너스 3만큼인 거야? 3만큼 이동한 거죠. 이해되겠어요? 왜 이건 도형이기 때문에 도형에 있는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넣었다는 건 x축으로 3칸 옮겼다는 소리입니다. 알겠죠? y축으로는요? 마이너스 6 이동했다라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 표현부터 익숙하게 뭐야? 딱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겠죠? 알겠죠? 얘가 이동을 알려줄 때 점을 알려줬는지
도형으로 알려줬는지 해석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이런 되겠습니다. 이런 이동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6만큼 이동하는 이런 이동에 의해서 x 더하기 3y 더하기 5는 0이 옮겨지는 직선을 구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자리에 뭘 넣으라고? x 마이너스 3 x축 3만큼이니까 물론 여기 적혀있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동 가지고 잡아낼 수 있어야겠죠. y 자리에는 y 플러스 6을 대입하면 됩니다. 이게 이동하는 방식이죠. 집어만 넣으면 답이야 그냥. 알겠죠? 그러면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넣고 플러스 3에 가로로 묶어서 y 자리에 y 플러스 6 이렇게 넣어야 돼. 더하기 5는 0이다.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정리하면 정답. 그래서 x 더하기 3y 마이너스 3 더하기 18 마이너스 3 더하기 18 더하기 5가 있죠? 23이 더하기 20 되겠네요. 두 문제 정답은 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가 이동을 표현할 때 도형의 이동으로 나한테 힌트를 준 건지 점의 이동을 줬는지를 잘 구분해야 되겠죠. 저기 봐봐. 반대로 와버리면 바로 문제 틀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헷갈릴 거니까 시험에 잘 내겠죠. 쌤들이 알겠죠? 점을 낼 때도 있고 도형을 낼 때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그거를 잘 파악해서 풀어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동은 저렇게 하면 되겠죠. 자, 한 번 더 가볼까요? 뭐 200, 직선 말고 이제 이차함수도 해볼까요? 이차함수 문제가 여기 위에다 한번 해보죠. 그 279, 280, 281로 한번 연습해볼게요. 279, 280, 281, 280 해볼게요. 280, 280. 자, 280입니다. 자, 위에 나와 있죠? 다음 도형을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라 라는 거죠. 뭐 개념 문제입니다. 자, x축으로 3만큼 이동한다라는 건 원래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을 집어넣으라는 얘기겠죠? y축으로 도형이 이동할 때는 그죠? 우리가 지금 도형 다루는 거니까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이라는 건 원래 y 자리에 y 플러스 5를 넣어라라는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자, 280번 가볼게요. y는 2x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요거 한번 보여볼게요. 알겠죠? 요 도형을 이렇게 이동시켜 보겠습니다.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알겠죠? 이동해 보면 자, 지금 첫 문제니까는 참고해 볼게요. y 자리에 y 플러스 5는 2에 x 자리에 x 마이너스 3이야. x 마이너스 3의 제곱 더하기 5에 x 마이너스 3 더하기 2가 됩니다. 됐어요? 여기는 5도 넘겨서 마이너스 5가 되겠죠. 정리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되겠죠? 오케이? 원도 마찬가지야. 봐봐. 원은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플러스 1구나. 플러스 1의 제곱은 6이다 라는 얘기인데 얘도 내가 저렇게 이동해볼게. 알겠죠? 어떻게 하면 돼? 이 원은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해봐라 했으면요 x 자리에 x 마이너스 3는 어떻게 돼요? x 마이너스 5의 제곱. 이해됐습니까? 그죠? 오케이? 플러스 y 자리에 y 플러스 5를 넣으면 되는 거 맞죠? y 플러스 5 더하기니까 y 플러스 6 나머지 그대로 정답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우리가 이런 뭐 2차 함수는 그냥 옮기는 게 좀 손이 좀 많이 가지만 그렇게 뭐 이 완전 제곱 만드는 것보다는 수월할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잡혀있으면 이동이 쉬운데 일반형이 잡혀있으면 또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이 식을 다 옮기는 것보다 이게 나아요. 봐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노트에 팁 하나 적어볼게요. 원의 이동은 중심만 이동하는 게 확실히 편합니다. 알겠죠? 무슨 말이냐면 봐봐. 원이 있어. 이 반지름이 얼마예요? 루트 6이면 원이죠. 원이 있어. x축으로 얼마 이동하고 y축으로 얼마 이동했대. 뭐 x축 대칭했대. 원점 대칭했대. 반지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죠. 원을 이동만 하고 대칭 이동해봤자 반지름 안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차피 원의 방정식 세울 때는 중심과 반지름에 있으면 되는 거니까 원의 이동은요 이렇게 하세요. 식에 적용해도 물론 되지만 알겠죠? 식에 적용하는 게 정석이니까 되지만 원의 이동은요 이렇게만 보는 게 센스야. 이 원을 이동하래. 그러면 중심만 딱 생기는 거야. 중심이 얼마인데? 2, 마이너스 아닙니까? 그죠? 중심좌표를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5만큼 이동하면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3 더하면 되잖아. 5, 여기 5 빼면 되잖아. 마이너스 6이겠네요. 이랬습니까? 얘 가지고 원의 방정식을 세우세요. 그냥 답이 나오겠죠. 반지름 안 바뀌는
알겠죠? 이렇게 중심좌표만 움직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이건 나중에 문제로 나오면 저 보여드릴게요. 포물선의 이동은 꼭지점만 이동이 편할 때도 있다. 이렇게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무조건 아니야. 여러분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포물선 관련된 이동 문제 나왔는데 그냥 다 때려서 적용만 했더니 너무 식이 복잡하거나 뭔가 가늠이 안 와. 그러면 그 꼭지점을 잡아서 개를 이동해서 푸는 게 낫습니다. 알겠죠? 최고차는 계속 똑같을 거니까.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 모양을 잡아드리면 여러분이 이 정도는 압니까? y는 a배 x-p의 제곱 더하기 q라고 있으면 얘가 바로 이제 꼭지점이 p, q인 포물선이죠. 오케이? 무슨 말이냐면 저거를 적용만 딱 해드리면 봐봐. 예를 들어서 자, 적용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y는 2x제곱이라는 이런 이차 함수가 있어. 알겠습니까? 내가 얘를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1만큼 이동시켜보자. 알겠죠? 뭐 사실 이런 단순한 식은 이동하는 게 어렵지 않지만 알겠죠? 얘 꼭지점 얼마야? 얘 꼭지점이 0,1건 아시겠죠? 그죠? 꼭지점을 이렇게 이동하면 새로운 도형의 꼭지점은 뭐가 되는 거야? 2, 마이너스 1 되겠죠? 그죠? 꼭지점을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되니까 한번 보여주는 거야. 자, 식을 세우는데 y는 최고차를 원래 이겼으니까 이건 원래 안 바뀌었겠죠? 2에 꼭지점이 얘면 x-2의 제곱 마이너스 1 이해했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꼭지점 가지고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동했다면 최고차만 똑같아야 되겠죠? 알겠죠? 네, 그렇게 할 때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봐놔라. 원은 무조건 중심만 움직여. 알겠죠? 안 헷갈리니까. 식이 더럽잖아. 알겠죠? 중심만 잡아서 중심만 이동하세요. 그러면 편하게 다룰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문제 좀 더 풀어드릴게요. 봐봐. 자, 이 조금 더 난이도 있는 이동 문제를 가볼게요. 단순 이동 문제들이라서 적용만 하면 되고요. 뒤로 가서 290번이 지금 보여드리는 걸 다 해줄게요. 290번으로. 290번. 여러분 숙제로 풀 때 조금 어려울 만한 것들을 보여드릴게요. 뭐 설명은 다 했어. 풀이만 좀 보여드리면 됩니다. 290 뭐가요? 원점을 290번이 원점을 2,1로 옮기는 스톱 체크돼야죠. 아, x축으로 2만큼 y축으로 1만큼 옮기겠다는 소리구나. 이해되겠어요? 그때 y는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1을 1이 옮겨지는 이렇게 옮겼을 때 생기는 이 포물선의 꼭지점을 구해라 라는 거야.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굳이 식을 옮길 필요 있어 없어? 없죠. 꼭지점을 겨냥했으니까 꼭지점만 옮기면 되죠. 그러면 얘의 꼭지점 얼마야? 꼭지점의 x좌표 얼마죠? 마이너스 3, 집어넣어야 되겠죠? 9 마이너스 18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8입니다. 마이너스 8입니다. 정할 수 있잖아. 그렇죠? 얘를 저렇게 이동하면 이건 점의 이동이니까 x에 2 더해 마이너스 1, y에 1 더해 마이너스 7이네요. 이미 답은 나왔고요. 알겠습니까? 만약에 이동된 포물선의 방정식을 세워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어? y는 최고차항 계수 1이야. 요것만 땡기면 돼. 알겠죠? 최고차항 계수 1이니까 꼭점이 얘야?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7이었을 겁니다. 정답 되겠죠? 알겠어요? 얘는 물론 꼭지점만 구하려니까 원래 꼭지점에서 땡겨보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꼭지점을 가지고 2차 세우는 걸 좀 알고 있으면 수월할 때가 많을 거니까. 알겠죠? 저거 좀 챙겨놔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요. 그 다음 주 여러분들 풀어오시면 됐고요. 이거 해볼까요? 294번입니다. 다 비슷한 문제예요. 294번입니다. 자, 읽으면서 같이 풀어볼게요. 294번입니다. 294. 자, 원을 y축으로 a만큼 평행이동하였더니 스톱. 원래 y자리에 뭘 대입해라? y-a를 집어넣으면 맞죠? 그럼 주어진 원을 이동을 하면 이건 쉬우니까 바로 쓸게. 이렇게 되겠네. 평행이동한 원이 이건 알겠죠? 그죠? 원래 0,1도 중심이 0,1로 갔겠지. 그죠? 요런 원이 있는데 얘가
4x 플러스 3y 더하기 2는 0이라는 직선과 뭐일 때 접한다 그랬어. 접하는 직선 특징 뭐였지? D는 알겠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접선 나와서 D는 S라는 얘기 알겠죠. 자, D가 뭔데? 중심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가 반지름과 같은 게 접하는 직선 특징이죠. 그죠? D 쓰면 거리 구하면요. 루트 제곱 더하기 저기 25분의 절대값 0a 넣으면 3a 더하기 2입니다. 얘가 반지름이 1과 같다라는 거죠. 알겠죠? 즉 절대값 3a 더하기 2가 5랑 같다. 3a 더하기 2가 절대값 풀면 5가 되거나 마이너스 5가 되겠지. 3a는 넘기면 3이 되거나 마이너스 7이 되겠지. a는 1이 되거나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죠. 문제에서 양수 구하는 답은 1인 겁니다. 알겠죠? 그런 얘기야. 이동은 별거 없어. 알겠죠? 이동만 하면 해결되는 일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 이동하는 연습시키는 문제들이고요. 자, 근데 41페이지에 41페이지 보세요. 자, 대칭 이동 파트입니다. 대칭 이동 마찬가지야. 필기장 보면서 접근하면 더 쉽고 알겠죠? 필기장 없어도 이제 이해 좀만 하면 바로 보일 것이고 알겠죠? 여기 보시면 봐봐. 자, 41페이지에 여기 304번 볼게요. 이게 다 직선 아니면 원 아니면 포물선이야. 우리 도형 3개 배웠으니까 알겠죠? 자, 304번 보시면 봐봐. 주어진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다음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을 세워라 하고 나온 거죠. 그렇죠? 뭐 직선도 하나 줄 거고 포물선도 하나 줄 거고 원도 하나 주겠죠. 자, 쭉 해볼게요. 304번입니다. x축 대칭 어떻게 한다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그죠? y축 대칭은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원점 대칭은요. 둘 다 도 바꿔. y는 x 대칭은요. x, y 자리 바꿔. 끝. 알겠죠? 해볼게요. 봐봐. 자, 쭉 해볼게요. 플러스 8은 0입니다. 자, 이 직선 첫 번째 x축 대칭하면요. 2x 여기에 마이너스 y가 들어가니까 플러스 y 더하기 8. 그럼요. 끝. x 대칭. y축 대칭하면요. 2번 x 자리에 마이너스 x만 집어넣으면 여기 되겠어? 근데 직선을 이렇게 쓰는 건 안 좋은 거예요. 양변 마이너스 곱해서 답을 쓸 때 꼭 이렇게 쓰세요. 여기는 양수로 관리해야지. 알겠습니까? 3번 원점 대칭은요. 얘도 부호 바꾸고 얘도 부호 바꿔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2x 더하기 y 더하기 8은 단순합니다. 얘도 별로 이쁜 모양 아니야. 2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을 써주세요. 이런 습관을 갖는 게 좋아. 알겠죠? 뭐 정답을 처리할 때는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알겠죠? 습관은 이렇게 하면 좋다. 네 번째 y는 x 대칭하라는 건 요거야. xy 자리 바꾸면 돼. 이렇게 xy 자리 바꾸면 2y 마이너스 x 더하기 8은 0이다. 알겠죠? 오케이? 얘도 넘겨서 x를 좀 양수로 만드는 게 더 낫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그런 거고요. 자, 포물선 한번 해볼게요. 포물선은 손이 많이 가. y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x축 대칭부터 해볼게요. 알겠죠? 자, 이제 배운 걸로 할게. 마이너스 y를 하는 건데 알겠습니까? 그것보다는 함수 전체에 마이너스 곱하는 게 낫다니까. 알겠죠? 아까 마지막에 팁으로 정리야. 그래서 y는 x축 대칭하면 여기에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정답. 됐습니까? 두 번째 y축 대칭은요. y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는 거잖아. 마이너스 x는 제곱하면 그냥 x 제곱됩니다. 바뀔 게 없죠. 여기 마이너스 x 넣어버리면 플러스 x 더하기가 되겠죠. 얘가 답입니다. 알겠죠? 세 번째 원점 대칭은 헷갈릴 수 있어. 원점 대칭은 일단 혹시 헷갈릴까봐 하나씩 할게요. y 자리에 마이너스 y x 자리에 마이너스 x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가 되겠죠. 그죠? 다 이렇게 쓰면 안 돼. y 는하고 정리해야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입니다. 됐나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원의 이동은 중심만 가지고 원방을 세우세요. 그냥. 그게 빠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동하는 게 대칭 이동이다 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여기 307번 봐봐. 가끔 이런 걸 요구하기도 합니다. 다음 두 점이 점피의 대칭일 때 점피의 좌표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우리가 배운 x축 대칭이나 y축 대칭이나 원점 대칭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다음 두 점이 점피의 대칭이래요. 자, 하나만 씩 풀어주면 감 잡을까 봐봐. 여기 마이너스 4,6
6이 있고요. 아무 때나 잡아. 8,4가 있는데 요 두 점이 점 P 대칭이래.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가 대칭했다라는 건 여기 가운데에다 그 점이 있다는 거 아니야? P가? 그죠? 점 대칭이라는 건 봐봐. 여기서부터 이렇게 간 만큼 더 갔다라는 거잖아. 그쵸? 쉽게 말하면 점 P의 두 점이 대칭이야 라는 건 P가 무슨 점이라는 거야? 중점이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얘 둘의 중점을 구하면 P가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P 잡고 구해보면 어떻게 돼? 둘 더하고 나누기 2, 둘 더하면 10이니까 5 이렇게. 알겠습니까? 2,5 됐습니까? 오케이? 그런 얘기야.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왜 아니에요? 산소 꼬레. 자, 그리고요.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주목! 야, A랑 점이 1,3인데 요 점을 점 P가 뭐 2,7이야. 에 대칭 이동한 점을 구해봐. 라고 문제 내기도 합니다. 알겠죠? 이건 뭐 배우는 게 아니고 너네가 대칭도 뭔지만 알면 푸는 거 알겠죠? 무슨 말이야? 봐봐. 1,3이 있는데 어딘가에 이쪽으로 어딘가 2,7이 있겠지? 그죠? 나한테 뭘 구하라고? 이 점을 이 점에 대칭 이동하래. 그럼 아마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가서 여기 점을 찍히지 않을까? A 다시 할까요? 되었습니까? 나한테 이 점 좌표 구하는 거 맞죠? 공식 그딴 거 없습니다. 어떻게 구하는데? 이 거리 같은 거니까 얘 둘의 뭐가? 중점이 얘가 돼야 되겠다. 됐어요? 요것도 암산 나눕니다. 암산해보고 자, A-는 잘 봐. 얘랑 얘를 더해서 4가 돼야 돼. 왜? 그래야 나누기 2하면 2 나올 거 아니야. 이 암산 천천히 하면 되게 쉽게 돼요. 얘랑 더해서 4 되려면 얼마면 돼? 3, 이해됩니까? Y 좌표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14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11 그렇죠. 암산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A, B로 자꾸 식 쓰던가. 이해되겠어요? 그래서 점대칭은 저렇게 직접 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 대칭점이 중점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대칭이동은 이 점의 대칭과 직선 대칭 똑같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하면 된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또 관계된 문제 몇 개 보여드릴게요. 자, 단순한 문제는 할 게 없긴 합니다. 왜냐면 314번 가보시죠. 314입니다. 314고 314. 314입니다. 314입니다. 314 보세요. 자, y는 3x 위의 점 a, b에 대해서 자 대충 그려도 되는데 요거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준에서 아니 뭐 어쩔 땐 대충 그리라고 그러고 어쩔 땐 제대로 그리라고 그러고 도대체 뭐 어떻게 합니까? 라는 여러분 입장으로 얘기하면 대충 그려서 잘 안 풀리면 제대로 그리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근데 얘는 쌤이 여러분들 경험이 있다 보니까 봐봐. y는 3x 위의 점이 하나 있는데 얘를 x축 대칭 이동도 하고 y축 대칭 이동도 해서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거예요. 이게 축의 대칭 이동한 상태에서 넓이까지 구할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대로 그려야 넓이 상황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릴지 판단이 좀 잘 쓰겠죠. 알겠죠? 그래서 얘는 좀 제대로 그려볼게요. x축과 y축이 있는데요. y는 3x라는 건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여러분 직선 그릴 때는요 이제 저걸 그리는 그림이 나오니까 문제가 나오니까 봐봐. x축 y축 있을 때 점 가운데를 자르는 직선 기울기가 얼마였지? 이거 y는 x였죠. 이거 잘 기억하시고 그죠? 기울기 1인 게 점 가운데야. 얘는 기울기가 y는 마이너스 x야. 이건 이해되겠죠? 그러니까 점 가운데를 자르는 게 기울기가 1이랑 마이너스 1이야. 우리 직선 안에 그릴 거니까. 그 다음 나머지 직선은요. y는 ax를 그릴 일이 있다면 a가 1보다 크면 얘보다 세워서 그리면 돼. 이해되겠어? 이런 식으로. 알겠죠? 정확히 1대3을 유지하면 더 좋은 거지만 알겠죠? 그렇게 가면 안 돼도 만약에 a가 1보다 작으면 좀 눕혀서 그리세요. 알겠습니까? 그래야 좀 더 사실적 그림이 나옵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얘 봐봐. 얘는 지금 y는 3x 위의 점이니까 직선을 세워야 돼서 눕혀야 되겠어. 점 가운데를 기준해서 직선을 세워야 돼, 눕혀야 돼. 얘는 세우는 거죠. 기울기 3이니까. 알겠죠? 1보다 큰지 작은지는 지키란 말이야. 그래야 잘 보인다고. 그러면 y는 3x면 이렇게. 그래서 이 상태에서 문제 가볼게요. 얘 위의 점 PA, B 써. 봐봐. PA, B야. 여러분 직선 위의 점이죠. 뭐부터 해야 돼? 직선 위의 점이니까 뭐부터 해야 돼? 대입해야 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B는 3A야.
미리 힌트를 알고 가는 거야. 알겠죠? 대입은 딱 세팅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얘가 시키는 거 가볼게. 얘를 x축, y축의 대칭 이동하래. x축의 대칭 이동. 여기 있겠죠? q. 얘 좌표가 아마 a, 마이너스 b겠죠. 그죠? y축의 대칭 이동 여기 있겠죠? r. 마이너스 a, b가 되겠죠. 이해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상태에서 삼각형 PQR의 넓이가 54다. A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 이 삼각형. 여러분이 대칭 이동이 나서 여기 직각입니다. 넓이 구해라 이 말이죠. 그죠? 가로 길이 얼마야? 여기가 A면 여기도 A일 거 아니야? 2A. 이해되겠어요? 세로의 길이 얼마야? B니까 2B일 거 아니야? 그죠? 이해되겠어요? 얘가 말한 넓이 얼마인데? 곱하고 나누기 2AB네요. 이게 얼마다? 54다. AB가 27이다 얘기죠. 대입하시면 뭐 A도 나오고 B도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대칭 이동한 것들은 넓이가 쉽게 보여져요. 왜냐면 저기 직각상에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게 대칭만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넓이를 구하는 문제도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대칭 이동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 밑에 문제 가볼게요. 자, A, B를 Y축에 대칭 이동한 점이 스톱! 항상 끊어읽기 하세요. 자, 다시 한번 또 풀어보겠습니다. A, B를 그 밑에 문제 푸는 거야. A, B를 Y축 대칭 이동했어. 어떻게 돼? 누구의 보고 바뀌어? Y축 대칭 이동하면 Y가 아닌 X의 보고 바뀌어. 얘 얘기하는 거야. 이 점이 됐어요? 이 점이 얘가 3, 4분면에 있대. 왜 알려줬을까요? 얘의 부호가 뭐다? 3, 4면 마이너스. 얘의 부호도 뭐다? 마이너스. 이거 얘기한 거겠죠? 3, 4라는 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면 A는 양수, 얘가 마이너스 B는 음수. 아, 이걸 알려주나 봅니다. 왜 알려주는지 모르겠고요. 그때 계속 하시죠. 점 A-B, AB가 얘를 원점 대칭부터 하시고요. 원점 대칭부터 합시다. 원점 대칭부터 합시다. 둘 다 부호 바꾸면 되겠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 마이너스 AB. 이해되겠어? 원점 대칭. 그 다음에 한 후 Y축 대칭. 얘를 또 Y축 대칭하면 어떻게 돼? X의 부호 바뀔 거니까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B가 되겠죠. 되겠습니까? 요 점은 몇 사분면이냐 그랬죠. 부호 따지는 얘기가 뭐네요. A가 양수고 B가 음수면 잠깐만 얘 어떻게 돼? 양수랑 음수 넣어버리면 플러스 될 거니까 양수네. 그죠? 둘의 부호 다르니까 둘의 곱은 음수일 텐데 마이너스 하면 얘도 양수겠네. 이 상황이 되겠습니까? 둘 다 플러스니까 얘는 1, 4분면 가게 되겠네. 1, 4분 점이겠다 그렇죠? 답은 1, 4분면 위에 점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뭐 이런 거 묻기도 하니 정도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어? 범준 알겠어? A가 양수, B가 음수면 봐봐. 양수에서 음수를 뺐으니까 양수죠. 헷갈리는 친구 어떻게 하면 돼요? 1 마이너스 넣어 그냥. 알겠습니까?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쉽게 빡 되겠죠. 그런 대칭 이동을 할 수 있겠냐 뭐 일단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체크 되겠습니까? 체크 되겠나요? 넘어가시죠. 또 하나만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327번 가시죠. 나머지 비슷한 거. 이게 이동해서 낼 게 없으니까 자꾸 앞에 거 내는 거야. 봐봐. 317을 사실 말로도 풀 수 있는데 317 봐봐. 얘를 y는 x에 대칭 이동한 직선이 스톱. 직선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돼? x, y를 바꾸면 되죠? 그죠? 공식 있으니까. 그러면 3y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 이라는 이 직선이 그죠? 얘가 포물선 y는 3분의 1x 제곱 더하기 k와 뭐 할 때? 만날 때 k의 범위를 구해라 이 말이야. 알겠죠? 여러분 이차 함수와 직선이 만난다라는 건 교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두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두 그래프의 교점 어떻게 구해요? 열림. 그죠? 얘가 만날 때라는 건요.
연립하면 뭘 갖는다? 실근을 가질 때 이 말이야. 연동 되겠어? 이건 도형이 이동에서 배우는 게 아니죠. 우리 1학기 때 배운 겁니다. 2차 함수와 직선이 맞나? 그 말은 연립한 게 실근이 있다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단순하게 봐봐. 연립하면 몇 차 방정식이겠어? 2차 방정식 나오겠죠?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2차 방정식이 실근을 간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뭘 쓰라는 거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쓰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여러분 2차 함수, 2차 방정식 연계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그때 되겠지만 오케이? 연립형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죠. 그럼 연립을 한번 해볼게요. 봐봐. 연립할 때 야 얘를 y는 하고 정리해서 x 넣어도 되고 y 넣어도 되고요. x는 하고 정리해서 y 바꿔도 되면 되겠죠. 당연히 y 넣어야지. 왜냐면 x 넣어버리면 제곱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요식을 y는 하고 정리하시죠. 정리하면 3y는 2x-2고요. y는 이거 전개해버리거든요. 3분의 2x-3분의 1을 쓸게요. 됐어요? 연립하겠습니다. 산수 잘해야 돼. 산수 이 버퍼링 생긴 친구들 어려울 수 있어. 대입하면요. 3분의 2x-3분의 2는 3분의 1x 제곱 더하기 k가 되겠죠. 됐어요? 양변 3 곱할게요. 2x-2는 x제곱 더하기 3k입니다. 분수 쓰고 있지 마시고 넘기면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3k 더하기 2는 0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짝수 판별식 써라. 모르면 노트북 써라.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3k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3k 넘기면 3k가 작다 쪽이고요.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k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 정답이겠죠. 이해되겠어? 저는 뭐 연산만 정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쨌든 이 두 개의 교점이라는 것은 만난다라는 것은 교점을 얘기하는 거고 연립한 실근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해되겠어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자, 과제 드리겠습니다. 262번부터 이 개념 문제 아주 쉬울 거야. 연습해. 262번부터 이 대치기능까지 개념은 끝났어. 3, 4, 5까지 문제 좀 되네요. 맞아 풀어주세요. 그렇죠. 문제가 뭐 어려운 것들이 아니고 이동은 간단한데 아까처럼 저렇게 판별식이나 이렇게 앞에와 연동시켜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쪽 내용이 필요합니다. 알겠죠? 그것들 헷갈리는 친구들은요 앞에 노트 보면서 어차피 판별식이나 2차 함수의 어떤 모양이나 이 정도밖에 사용이 안 될 거니까 알겠죠? 체크해서 풀어오세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다. 복습부터 꼭 하고 숙제해라.